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정부회계감사론 제6장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강의는 결산이 되겠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의 마지막 산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마감을 잡는다고 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을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것도 결산이라는. 그래서 1년 결산이 있고 한 달 결산이 있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의 결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김철애가 뭐 여기 써 있는데 월말, 분기말, 연말에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과 재산 상태의 변화를 정리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김철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the fulfillment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especially for the scale of real estate. 그러니까 fulfillment, 그러니까 다른 말로 performance. 어떤 계약이 성취되면 또는 세일이 끝나고 나면 모든 걸 정리하는 걸 클로징이라고 한다. A closing entry is a journal entry made at the end of accounting period. accounting period에서 그거의 끝에서 이제 journal entry라고 하는 거는 총계정 원장을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That involves shifting data from temporary accounts on the income state to permanent account on the balance sheet.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손익계산서와 영구히 기록되는 밸런스 시트, 재정 상태표로 옮기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클로징이라고 한다. 뭐 회계상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과정은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을 2번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차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는 게 기말 기준, 예를 들면 9월 말이다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총계정 원장을 예비로 마감합니다. 마감한다고 하는 거는 잔액을 잡는 거예요. 잔액을 합계가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도출하는 거를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봐요. 시산표라고 하는 거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는 필수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짝의 총액 또는 잔액을 시산표 또는 정산표로 정리를 해봅니다. 전체가 다 포함된 거 이걸 시산표 정산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는데 발생주의 원리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차료를 줬는데 3년치 주차료를 줬어요. 그러면은 올 1년만 계산하는데 앞으로 2년 더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생주의 원리로 따지면 뭐라고 부르냐면 불완전 거래라고 그래요. 이 불완전한 거래를 그 기간에 맞추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비용이 아닌 것은 미리 받은 돈도 그렇고요. 미리 준 돈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수정분계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발생주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 후에 시산표를 한번 여기 처음 한 거 말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산표 정산표가 만들어지고 요걸 통해서 또 이제 2차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해서 총계적 원장을 최종 마감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요 5번이 먼저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조금 다음 수업할 때는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2차로 총계적 원장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시산표 여기도 오타가 있네.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마지막 최종 시산표 정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고급 회계에 가시면 관심 있으시면 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 3장에서 창업 과정에 한 30가지의 거래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그것을 어떻게 오늘 이전에는 다 이게 이제 예비로 해본 것이고 이거 실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이런 방식으로 시험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9월 1일 새로 개설한 은행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들어온 거죠. 자본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어요?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현금 계정에 가서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을 적어줬습니다. 두 번째 거래 9월 1일 은행에서 사업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나에게 부채가 발생했어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요 1번 거래는 자산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2번 거래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해서 두 개 또 현금 5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왼쪽에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차입금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차입금 항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입금 계정에 가가지고는 부채가 3천만 원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현금으로 받아서 늘었어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T자 계정에 각 총계정 원장에다가 다 이 분계 사항을 옮겨 적는 것,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펼쳐서 쓰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계와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결산 중에 그 30개의 거래에 분계와 전기만 하는 걸로 하고요. 7장에 가서 실제 그것을 가지고 재무제표 만드는 작업들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거래 9월 1일 건물주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임차료 140만 원을 지급하다. 두 가지 거래가 복합적인 거래가 일어났죠. 일단은 보증금 2천만 원이 지급하였죠. 그래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거는 보증금으로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채권 여기 나오지만 채권 내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보증금이란 자산, 디파짓이 발생했는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그리고 임차료도 지불했잖아요.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임차료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대계정으로 이해하고 이 소계정으로 여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현금 요 계정은 보증금 계정에 가서 보증금 채권이 2천만 원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어요? 현금으로 증가했어요. 그 현금 2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현금이 증가할 때는 왼쪽에 쓰지만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오른쪽에 2천만 원. 왜 감소했어요? 현금이 보증금 때문에 감소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임차료 현금 계정. 현금 계정에 가서 현금 140만 원이 오른쪽에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어요? 임차료 때문에. 또 임차료 계정을 만들고 임차료 계정에 임차료가 140만 원 비용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전기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4번 거래 9월 1일 이전 영업자 C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그 영업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권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전의 영업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쪽에 상권이 형성됐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인정해주고 영업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향후에 또 다음 내 장사하러 올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따지고 영업권 5천만 원, 지적재산, 자산의 증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 현금 5천만 원 감소했으니까 이쪽에다 넣고 왜 감소했어요? 영업권 값 치르느라고 나왔으니까 영업권. 그리고 영업권, 채권, 자산의 증가 계정의 오른쪽에 영업권이라는 게 이것도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 고쳐 써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영업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현금이 여기 영업권이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요거에 대한 상대거리이기 때문에 영업권은 이쪽에 왼쪽에 9월 1일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돼야 맞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틀려 먹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 맞춰보긴 한 건데. 그 다음에 5번 거래는 어떻게 하느냐. 9월 1일 식탁용 의자 10세트를 150만 원에 구입한 걸로 했죠. 이거 비품으로 봤어요. 자산으로 봤어요. 비품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본 거죠. 비품 항에 가서 자산이 이만큼 증가하고 그 상대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현금 150만 원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비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기 카드 포스 이것도 비품으로 봤어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5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비품 50만 원, 현금 50만 원. 그래서 비품의 자산 50만 원 증가하고 어떻게 되요? 자산 현금이 50만 원 빠진 게 이렇게 돼 있어야죠. 50만 원 카드 포스로 빠져나간 거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항상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그 다음 7번 9월 1일 홀용 정수기 렌탈 2만 원 임차료 지불해 2만 원 임차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래서 현금에서 2만 원 빠져나간 거 오른쪽에 기록하고 임차료에 2만 원 비용 발생한 거 현금으로 발생한 거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8번 9월 1일 홀용 냉장고를 14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것도 다 냉장고라는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 자산의 증가. 그래서 비품의 냉장고 140만 원 증가한 걸로 이렇게 왼쪽 자산의 증가니까 현금으로 했고요. 현금 140만 원 빠져나간 거는 이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용 숟가락 젓가락 식기세트 15만 원에 구입한 거 비품 1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품 항목에 15만 원 비품이 증가한 걸로 따지고 그 다음에 현금 15만 원 빠진 거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9월 1일 주방에 사용 업소용 냉장고 90만 원 이것도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비품 90만 원이 증가했고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은 90만 원 빠져나갔고 비품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창업과정 계속합니다. 9월 1일 주방에 사용할 싱크대를 10만 원 싱크대도 자산이 되겠죠. 비품으로 자산 10만 원 현금 10만 원 그래가지고 비품 항목에 1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금 10만 원 빠져나갔고 싱크 작업대도 비품으로 보고 비품 10만 원, 현금 똑같이 하면 됩니다. 비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좌우에 기록해 줍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주방에 사용할 업소용 세척기를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비품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500만 원 빠져나간 거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500만 원 증가한 걸로. 인덕션도 똑같죠. 비품 150만 원 증가하고 현금 여기 안 썼는데 여기 대변에는 여기 현금 150만 원 빠져나간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여기는 업소용 밥솥 똑같습니다. 비품 20만 원, 현금 20만 원 빠져나가고 비품 20만 원어치 들어오고. 수선비, 이거는 좀 비용이니까요. 인테리어 수선비로 3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이거는 어음이라는 저기가 새로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음이라는 부채 계정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만들어서 비용의 발생 3천만 원. 뭘로 줬어요? 어음으로 줬죠. 이렇게. 어음이라는 부채 계정, 채권 계정, 채무 계정을 해가지고 어음 3천만 원 부채의 증가. 왜냐하면 수선비로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간판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어음으로. 이것도 비용이죠. 이것도 수선비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수선비 1,000만 원, 어음 1,000만 원. 마찬가지로 수선비에 1,000만 원, 비용의 발생, 어음 1,000만 원,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행에서 1억 원 차입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1억 원. 현금 1억 원이 들어갔고 차입금 1억 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현금에 1억 원 들어온 거 이렇게 9월 1일 차입금 1억 원 이렇게 해주고, 차입금 항목에 지금 부채가 1억 원 증가했어요. 왜요? 현금으로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차입금 항목에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거래. 음식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 원재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데, 이 원재료는 사실은 자산으로 봐야죠.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샀으니까. 그러니까 원재료, 자산의 증가, 원재료의 이걸 이쪽으로 봤다. 현금 어떻게 됐죠? 현금 잠깐 봅시다. 원재료 현금이 이만큼 나갔어요. 원재료도 이쪽에 와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계정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잘못한 게 많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올바로 해드릴게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틀린 거를 원재료, 그러니까 현금 계정에 여기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쓰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전기를 잘못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재료, 이 왼쪽에 원재료 재고자산으로 현금 이렇게 해서 이쪽에 써야 될 게 오른쪽에 잘못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 원재료 현금 100만 원 나간 거 원재료는 맞게 표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샀어요. 3천만 원.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왼쪽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 3천만 원 나갔으니까 차량 운반구도 3천만 원 나간. 그러니까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쓰여져야 올바른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개한 것을 올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나중에 이제 쫙 짜서 보면 잘못된 게 나올 거예요. 제가 7장 할 때는 이걸 고쳐서 했는데 아마 6장 할 때 이 바쁘게 하면서 이걸 못 고친 것 같아요. 19번 거래 1년치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 비용의 발생, 현금의 감소. 그래가지고 현금 100만 원 뭘로 자동차 보험료로 감소하고, 자동차 보험료라는 비용 왼쪽에 현금으로 100만 원. 마찬가지 주차장 사용료도 1년치 120만 원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120만 원 나간 걸로 따지고, 주차장 사용 이것도 잘못됐네. 6장이 제가 잘못한 걸 안 고쳐서 그렇군요. 주차장 사용료에 12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써줘야 되고요. 제가 잘못된 거는 빨간색으로 줄을 긋게요. 수업 시간에는.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해가지고 비용에 120만 원. 숫자도 틀렸네. 어떤 거는 위치도 틀리고 지금 사후에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7장에서는 아마 고쳐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분 주차장 사용료까지 했고, 컴퓨터 80만 원에 구입했어요. 컴퓨터 자산이죠. 비품 80만 원, 여기 비품 80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현금 80만 원 줄어들죠. 현금 80만 원 오른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매출 300만 원인데 현금 100만 원 외상입니다. 현금으로 한 건 현금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합니다. 현금 매출액. 외상으로 판 건 외상 매출은 현금이 아니라 이거는 자산 중에 채권의 증가죠.
채권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래서 수익의 발생 100만 원, 200만 원 두 개, 이렇게 하나는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 매출금에 뭐 자산 계정이니까 이거 채권 계정에 매출액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거는 제가 공공부문 거는 제가 이 PPT 하는 거 처음 하기 때문에 엑셀로 하면 훨씬 더 그 자체로 서로 상호 규정이 있는데 처음 할 땐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직접 그리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이런 에러를 보면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9월 15일 알바생의 인건비, 비용의 발생, 현금 감소. 그러니까 급여 180만 원, 현금 180만 원 이렇게 쓰고 급여 비용란에 180만 원, 뭐 때문에 현금이 나갔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현금 계정에 또 이걸 해야죠. 급여 180만 원 나간 거, 급여로 나간 거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재료에 필요한 원재료를 12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120만 원 현금이 나갔고 원재료로 재고자산으로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 항목에 그렇죠? 현금 자산이 아까 현금으로 100만 원 처음 했을 때 두 번째 할 때 110만 원. 아까 이게 원재료가 저 앞에는 잠깐만요. 원재료가 오른쪽에 써가지고 잘못했었는데 이제 제자리로 왔네. 왼쪽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와서 원재료 맞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거에 따라 다 현금으로 했으니까 급여, 원재료 180만 원. 잠깐만 보세요. 원재료도 120만 원이니까 이거 잘못됐죠? 이거 원재료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것만 받고 이거 1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제가 빨간 줄을 짝짝 꺼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칠게요. 그 다음에 25번 거래 전기요금 1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요금 계정으로 해가지고 비용 계정 10만 원, 현금 10만 원. 수도요금 15만 원, 현금 15만 원. 전화요금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공공요금의 비용으로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 발생하고 다시 이제 현금 계정에서는 공공요금의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 기록되면 되겠습니다. 28번 거래 11일에서 20일 매출액으로 400만 원인데 현금 100만 원, 외상 300만 원. 그래서 현금 100만 원 매출액 요거 쪽은 수익의 발생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매출액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두 번 발생했는데 매출액이 100만 원, 300만 원짜리 발생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현금은 요 뒤에 현금으로 현금의 증가가 있죠. 여기 매출액으로 100만 원. 여기 9월 20일 날 현금 증가한 걸로 따져주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된 거는 300만 원 9월 20일에 그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1일 원재료 110만 원에 다시 구입했어요. 그 원재료 110만 원 증가하고 현금 다시 110만 원 나간 거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원재료 산이라고 들어간 110만 원 이렇게 기록되면 현금 계정까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 외상으로 매출한 것이 현금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현금이 자산의 증가, 현금이 들어왔고 뭐가 감소했어요? 외상 매출금으로 있던 채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에 200만 원 있던 거 까내리는 거죠. 25일 날 까내리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여기죠. 외상 그러니까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게 현금 들어온 거 매출액 들어온 외상 매출 200만 원 까내리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여기다 현금과 외상 매출금 거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30일에 20일에서 30일 매출액으로 350만 원, 현금 90만 원, 외상 260만 원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90, 매출액 90 이렇게 해주고 매출액에 현금으로 90, 외상 매출금으로 260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 계정에 또 현금 계정과 외상 매출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외상 매출 계정에 30일에 요거 외상으로 한 거 260만 원. 이 회사는 보니까 외상이 많아요. 아직도 이거 다 현금화도 시켜야 실제 돈이 들어온 거죠. 현금주의로 따지면. 그 상황에 현금의 내용이 90만 원 있으니까 요 현금 요 30번 31번 거래에 200만 원 90만 원이
현금의 왼쪽에 2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결산의 첫 과정인 분계하고 총계장 원장에 전기하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하다 보니까 요 자릿수도 안 맞고 그러는데 제가 저 뒤에 가면 이걸 엑셀에서 했거든요. 엑셀에서 할 때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고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엑셀을 좀 사용해서 이것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1개의 거래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30개 이렇게 많이 내지 않고 한 20개 정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를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발생주의 정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 1년치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3일부터니까 내년 8월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따지면은 9월 3일부터 9월부터 12월까지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정해야 돼요. 이것도 1년치니까 9, 10, 11, 12. 그러니까 4개월치만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12개월 어치를 계산했어요. 이런 것들 조정하는 작업이 결산 조정 분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끝난 다음에 재무제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그걸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 31개의 거래를 분계하고 전기하면 이렇게 원장까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우리가 배우는 요 회개라는 개념이 성경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이 회개가 어떤 개념이냐? 결산의 개념이에요. Settled account with them. 미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오랜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settled account with him. 저희와 함께 회계 따져본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불렸느냐 아니면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거 이걸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 따지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24시간을 받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80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대한 회개할 시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업하는 거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대한 회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부모님과의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셨죠. 제가 부모님이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억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달에 나중에 취직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갚는다고 치면은 20만 하루에 한 달에 20만 원. 그럼 1년이면 240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240만 원 4년 갚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죠? 4년 갚아야. 그렇게 40년을 갚아야 1억 갚는 거예요. 40년 갚고 나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남은 2억은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내 엄마 아빠의 손자 손녀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낯이 그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세대 간에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한 것 못한 것 저울에 달아보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도 보니까 중간에 헷갈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식북이라 하는 거예요. 2번 적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래서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를 수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지라도 복식북이 회계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 6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는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여러분
요 클래스는 많지 않으니까 모든 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